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실리콘밸리에서 전하는 미국 내 주요 뉴스, 또 미주 한인 사회와 우리네 살아가는 소식과 함께하는 산호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멋진 한 날, 또 행복한 하루가 펼쳐지기를 기원하고요.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산호세 라이브 이제 시작합니다. 어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상당히 기분이 좋았죠. 미국 내 의회에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초당적인 결정에 따른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이 대통령 서명이 되면서 또 의원들도 다 모여가지고요. 축하 자리를 마련한 그런 분위기 좋은 미국 국내 정치 분위기였는데요. 그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주요 외교적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첫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인데요. 양국 간 현안 또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제 동부 시간으로 7시 45분 함께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요. 우선은 바이든 취임 후에 10개월 만에 이 미중의 정상이 첫 대면을 한 것이고요. 그것도 버추얼 미팅, 그러니까 화상 대면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인데 서로 간에 처음에 인사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나왔습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는 바이든을 올드 프렌드라고 오랜 친구라고 불렀고요.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자신의 그 취임을 축하해 준 메시지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서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을 피하고 상호 공존의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했지만 향후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양국 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경우에는 서로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국의 이익뿐 아니라 글로벌 세계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권 문제를 비롯 이 경제 문제, 또 인도와의 분쟁 문제, 또 태평양의 이 평화 문제 등을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보통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마치 21세기 신냉전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때로는 대단히 첨예한 긴장 관계를 나타내고도 있는 양국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가 앞으로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요, 이 미국과 중국, 이 양국이 어떤 상황으로 앞으로 일들을 펼쳐가는가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우리의 입장이 이렇게 좀 중간에 껴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미래나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잘 살피는 것 역시도 그런 상황을 잘 판단하는 지혜 역시도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대화를 하는 동안 러시아에서는요, 위성 요격용 미사일 발사를 실험했습니다. 어제 MBC와 CNN 등 미 주요 매체들에서는요, 미 국무부 대변인을 인용하면서 어제 러시아가 우주에 있는 자국 위성 파괴용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네 이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을 이제 쓸모가 없어지거나 한 것들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그런 미사일을 테스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은 일제히 strongly condemn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 규탄했다는 것이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실험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사실은 러시아의 요격 실험이 지난 4월에 이어 7개월 만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위성 파괴로요, 약 1,500여 개의 데브리스, 그러니까 조각, 아주 미세한 작은 조각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향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겁니다.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 따르면 이 나사에서는 지금 2만 7천여 개의 우주에 떠다니는 조각들을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2만 7천 개를 다 일일이 추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파편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우 작아서 별 문제가 아닐 듯 싶지만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요, 특히 속도 때문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이동하는 이 작은 물체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무려 시속 2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우주 공간에 있는 다른 우주 정거장들이나 다른 나라의 위성들과 이렇게 부딪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외교적인 분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우주 공간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특별히 없었고요. 그런데 러시아 우주항공국이 미 우주항공국 나사와 곧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주라고 하는 것 역시도 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류 공동의 자원이거든요. 또 우리들의 미래라고 하겠는데 이 강대국들 간의 신중치 않은 행동들, 좀 정당하지 않은 행동들이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비드-19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내 20개 주에서 이 코비드-19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제도 알려드렸듯이 지난달 10월 달만 해도 7만 명대였던 확진자 수가 11월 중순이 되면서 8만 명대로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위스콘신, 미네소타, 또 펜실베니아, 뉴멕시코, 뉴햄셔와 버먼트 등 이렇게 6개 주에서는 지난 2주 사이에 평균 40%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미네소타의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그 증가세가 68%니까 거의 70% 가까이 급증했다라고 보겠는데 병원들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overwhelmed 됐다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어쩌지 못하는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콜로라도의 밤 뱀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4기 암 환자인데요. 의사가 자신의 그 암 수술 일정을 연기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인터뷰를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 병원, 수술을 받게 된 그 병원의 상황이 통제 불능 상황이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 개인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또 현재 하루에만 미국 내에서 하루에만 사망자 수가 1,000명씩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부스터샷과 관련해서는 자꾸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뉴욕시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이제 부스터샷을 접종해도 된다라는 그런 허가를 시 당국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또 아칸소주 등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은 미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나 또 미 식품의약국 FDA는 아직 모든 성인들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라고 공식적인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FDA에서는 CDC의 검토 결과가 지금 CDC가 계속해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마도 11월 말 정도에는 미국 내 전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백신 부스터 샷이 허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가요. 정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총기 사건입니다. 특히나 학교 관련 총기 난사 사건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데요. 어제 또 학교 인근에서 이런 총기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젯밤 NBC 뉴스 등에서는요, 이 콜로라도 오로라시에 있는 고등학교 인근 공원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이 됐고요. 14살에서 18살 사이의 학생들 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지금 치료 중인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 당국에 따르면 이번 총격이 지역 갱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용의자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은요, 바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던 이 지역이 지난 9년 전에도 총기 난사로 참극이 빚어졌던 곳이기 때문인데요. 2012년이었죠. 영화 다크 나이트 라이즈가 개봉될 당시에 이 조커를 모방했던 20대 청년이 오로라 영화관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관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마구 총을 쏴댄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12명이 사망했던 곳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될 때마다 늘 반복되는 이야기는 뭐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고 전미 총기협회 NRA와의 또 정치권 간의 갈등 문제 뭐 이런 것들이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규제가 제대로 실행된 적은 사실 없습니다. 미국 살면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사안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인구가 현재 3억 3천만 가량 되거든요. 근데 전국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 총기 수가 또한 3억 3천만 정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총 한 자루씩은 갖고 있다는 건데 이게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물론 예전에 미국 초창기 시절부터 해서 이렇게 좀 여러 문화적인 사회적인 맥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총기 문제 미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제가 일전에 보스턴에 살 때였습니다. 2013년에 보스턴 마라톤 테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곳이 뉴튼 센터라는 곳이었는데 그 인근 워러타운이라는 곳으로 이 테러범들이 숨어들었고 그날 온통 온 모든 지역이 통행 금지의 암흑천지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헬기 소리가 들렸고 또 총격 소리까지 들려서 정말 공포스러운 날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제발 이 미국 내 총기 규제 현실적인 방안이 아주 구체화되기를 바라겠고요. 정말 미국 살기 좋은 곳이지만 좀 더 안전한 사회, 특히나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11월 25일은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이번 추수감사절이 지니는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인펄슨으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누게 됐다, 만찬을 나누게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역사상 가장 값비싼 추수감사 식탁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추수감사절 하면 생각나는 요리 뭔가요? 칠면조 요리잖아요. 칠면조 가격이 파운드당 한국 돈으로는 약 100원 가량이 올랐고요. 그 이유는 칠면조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찍어 먹는 소스로 사용하는 크랜베리 소스도 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재미있는 건 그 소스를 담는 그 캔 깡통의 제작비가 역시 또 상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트럭 운송비, 또 식료품 공장의 일손이 부족한 것 역시도 가격 상승에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 식탁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더 지혜를 짜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이렇게 좀 식탁의 이 규모를 조금 줄여서 저렴한 가격의 음식을 주문하거나, 또 추수감사 식탁을 한 사람에게만 부담시키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분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값비싼 추수감사 식탁인 만큼 오히려 정말로 우리들이 감사할 것들이 많은 그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미국 전역에서는요, 예전에 사용하는 그 3G 사용기기들, 3G를 사용한 뭐 핸드폰이나 각종 기기들의 그 사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전해집니다. 2022년부터는요, 모든 전파가 4G나 5G 기기용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 미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각 그 소도시들이 있고 시골 마을들도 많은데 그 소도시들, 군소도시들과 시골 마을, 또 특히나 거기서도 저소득층이나 노령 인구들이 이 3G 서비스가 끊기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게 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인구수가 거의 수백만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3G 기기가 이 먹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연로하신 분들, 노인용 응급 호출기 같은 그런 기기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나고요. 또 구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긴급도로 서비스 호출 역시도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각 통신업체들에서는 아주 낮은 가격 또는 무료로 이것을 이제 3G를 4G나 5G로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모로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혹시 주변에 아직도 그런 3G 폰을 사용하시는 그 어른들 또 부모님들이 계시면 좀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거나 또 업그레이드 하시도록 이렇게 잘 권해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운송업계에는요, 다행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대란, 또 미국 연말 쇼핑 시즌 등 이 수요가 겹치면서 급등했던 태평양 횡단 컨테이너선 운임이 지난 일주일 새 26%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지난 2년 사이에 최대 이 낙폭을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요, 해상 운임 지수 그 FBX를 인용해서 중국에서 출발해서 이 미국 서부 해안에 도착하는 컨테이너 선의 운임이 지난주에 그
20피트, 그러니까 6m당 그 컨테이너 한 대당 약 1,500만 원을 기록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물론 이거는 올해 초 450만 원 선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3배 이상 비싼 가격이지만 지난주 대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나 빠지면서 2년 동안 지난 2년 새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하락세가 뜻하는 바는요, 마침내 그 해상 운송의 그 수요가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마존이나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 공급망 대란에 대비해서 미리 물량을 확보했던 것의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LA 롱비치 항만 앞바다에 아직도 그 여전히 이 80여 척의 화물선이 대기 중에 있고요. 짐을 내리기까지 최소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 지금 미국 서부 항만의 병목 현상 해소 앞으로 몇 달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2월 정도쯤에 이런 항만의 정체가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LA 그 항은요, 지난번 롱비치 항은 지난번에 그 해저 송유관 파열로 인해서 기름 유출 사고까지 나타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더했던 곳인데요. 앞으로 조금씩 이런 항만에 있는 병목 현상이 해결되면서 미국 내 유통 흐름에도 보다 더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요, 그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플라스틱 식기나 수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지난 4월에 LA 시의회를 통과한 일회용 식기 제공 금지 조례가 어제 15일부터 이제 발효가 됐고요. 우선은 직원이 26명 이상 규모의 식당, 그러니까 좀 큰 규모의 식당, 그리고 카페 등 식음료 판매 업소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당장은 고객의 요청 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끔 된 그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내년 4월부터는요, 규모에 상관없이 전체 업소로 확대 시행이 되어지는데 뭐 테이크아웃을 한다든지 드라이브 트루를 한다든지 또 배달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운반하는데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플라스틱 컵의 뚜껑을 사용한다든지 또 트레이 등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어제부터 향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이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번 조례가 환영받아야 되는 것은요, LA뿐 아니라 미국 또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아주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반응을 하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동안 미국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무려 300%까지 증가세였는데요. 이번 조례로 업체들 연간 최대 2만 1,000달러의 일회용품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고요. LA시 당국으로서도요, 불필요한 쓰레기 처리 비용 역시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재활용품 쓰레기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하세요.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은 재활용, 리사이클링 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아직은 좀 더 거리가 좀 멀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국 내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런 조치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월드스타죠. BTS가 이번 달 27일과 28일, 또 다음 달 1일과 2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갖습니다. 공연장은 소파이 스타디움인데요. 그런데 이 스타디움 인근에 있는 업소들이 벌써부터 들썩들썩한다고 합니다. 숙박업소와 식당 등이 BTS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파이 스타디움 인근의 한 모텔은요, 성수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한 150불 정도 숙박료를 받는데 이번 BTS 공연 기간 중에는 300불에서 400불까지 숙박료를 올려서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갖는 대면 공연이라는 점에서 공연 티켓값 역시도 아주 천정부지로 지금 솟구치고 있는데 티켓 판매 사이트 티켓마스터에 따르면 27일 첫날 공연 무대에서 가장 가까운 A1 구역의 좌석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무려 7,300달러, 그러니까 약 860만 원 돈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켓 한 장에 대략 1,000만 원 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리의 티켓 역시도 우리 돈으로 한 41만 원 돈 되는 41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통상의 콘서트 가격에 비하면요 무려 최고 25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티켓이 팔려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BTS는 콘서트에 앞서서 21일 AMA, 그러니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의 그 대상 후보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무색할 만큼 뜨거운 열기를 나타내고 있는 BTS 콘서트 소식, 무엇보다 안전하게 이 콘서트가 잘 진행되면 좋겠고요. 또 이런 BTS 콘서트를 통해서 뭔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들, 많이들 좀 힘들었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좀 많은 에너지를 얻고 새로운 긍정적인 힘을 좀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좋아하는 글귀로 마감을 해보려고 해요. The way you see your life shapes your life. 릭 워렌이란 분의 이야기인데요.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생각, 바라봄의 방식이 오늘의 당신을 빚어가고 만들어간다는 뜻인데요. 코로나와 인플레이션, 또 경기난에, 또 총격 사건 등 오늘도 복잡한 세상사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미국 내 헤드라인, 또 미주 한인사회 소식 등과 함께 해본 세노세 라이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11월 16일 화요일 세노세 라이브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